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KBL 3가지 경기, WKBL 1가지 경기, KOBU 2가지 경기, 총 6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많은 관심 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관심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BL 먼저 보면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쿨파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제가 이제 DB랑 삼성 경기 먼저 볼게요. DB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핵심 키워드를 뭐로 적어놨냐면은 이 DB의 최근 쿨파도님 굉장히 추천 감사합니다. 빡빡한 일정이 가장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오늘이 최근 4일 중에 세 번째 경기를 가져가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매치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백투백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어제 손호전도 접전으로 경기를 끝내다 보니까 알바노가 35분 12초, 앨런슨이 29분 20초를 뛰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사실 안 됐었거든요. 결국에 오늘 DB에 대한 체력적인 이슈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제 알바노와 앨런슨에 대한 이 2대2 게임 위주로 풀어갈 텐데 사실 공격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공격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도 수비 에너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고 공격에서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점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과연 화력이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의문이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서울 쿨파도님 삼성입니다. 풍선 80개 삼성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에도 지금 코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최성록라든지 이대성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한호빈이라든지 이관희가 1번, 2번을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얘네도 좀 수비가 많이 불안해요. 어, 시즌 평균 실점이 80점이 넘어가는 팀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도 평균 실점이 80점, 60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다만 이번 시즌 삼성이 조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은 외곽에서의 지표가 좀 잘 나와주는 경기는 괜찮았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당 28.29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8.73%의 메이드 확률, 시도 전체 리그 2위, 성공률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3점 야투율이 41.09%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게 아마 니콜슨이 던져주는 빠른 템포의 외곽 슛을 DB가 좀 억제하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카렘 켄터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이런 느낌의 경기보다는 누가 더 높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가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투포지션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팩트만 말씀해 드리면은 DB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삼성이 외곽이 좀 터져주는 경기면은 사실 못 이길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161.5 오바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거슬리는 거는 어쨌든 DB가 최근 4일 중에 세 번째 경기를 가져가는 날이다. 이게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도 경기가 홀더님 있었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LG 정관장 보겠습니다. LG 정관장. 자, 이 매치업은 이제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LG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순수 체급에서는 정관장 대비했을 때 LG가 더 나은 건 맞거든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틀 전 LG가 KCC 만나서 2차 연장까지 가져갔었고요. 뭐 경기를 이기고 오기는 했지만 뭐 핵심 코어들 뭐 마레이라든지 뭐 타마요라든지 뭐 유기상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자원들이 40분 중반 이상을 뛰면서 좀 체력적인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양준석이 빠지면서 공격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뻑뻑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LG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3점 야투가 30.28%까지, 2점 라인 야투가 우리왕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46.88%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격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타마요를 활용한 이 에이스볼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1대1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팀 전체적인 야투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 확실한 리딩이 안 되고 있다. 조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많이 거슬립니다, 사실. 이거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이가 뭐 100%는 아니지만 복귀를 했고요. 뭐 박지윤이라든지 박정웅, 아반도까지 탄탄한 백코트 뎁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 이런 부분들이 강점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관장이 앞선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이 2점 라인으로 뭐 마레이라든지 타마요 쪽으로 볼 투입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수비가 또 강점이고, 외곽에서 터프하게 날려주는 3점을 좀 강요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LG의 이런 슈팅 감각이 반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이 야투가 좋지는 않아요, 사실. 홀더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3점 라인 야투, 2점 라인 야투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건 맞는데, 다만 이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비가 정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실책에 대한 유도라든지 아니면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좀 빠르게 템포 올려서 상대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공격 쿼터에서의 집중력도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이제 체력적인 우위라든지 백코트에서의 뎁스 우위, 에너지 레벨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정관장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굉장히 낮게 잡히는 상황인데 야투율이 높은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템포가 좀 빠른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장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 플랜, 역배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KCC랑 모비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홈팀 KCC가 직전 이제 LG와의 경기에서 7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습니다. 장줄이 좀 끊기고 온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연장까지 가져가면서 조금 체력을 많이 쓰고 왔죠. 체력을 많이 쓰고 온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성교창이라든지 최준용, 허웅까지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성교창이는 이제 이번에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불발됐습니다. 1월까지 좀 밀릴 것 같고요. 뭐 최준용이나 허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지석이가 다시 복귀한다는 점,
요거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이번 시즌 KCC 같은 경우에는 이 화력에서의 강점이 정말 명확한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82.8득점, 리그 전체 1위 기록하고 있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97.8득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실점이 높기는 하지만 이 실점을 덮어줄 만큼 굉장히 화력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허웅과 쇼농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은 워낙에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김동현이라든지 윤기찬, 나바로 같은 이런 스팟업 자원들 역시도 효율이 괜찮아요. 팀 전체 야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3점 야투도 35%가 넘어가고 있고 2점 야투 59.17%, 자유투 라인에서도 75.65%.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가 어제 홈에서 KT와 경기가 있었고요. 사실 KT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았고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팀이었는데 경기를 지고 왔어요. 신조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어제 원포지션 게임으로 경기를 지고 왔다 보니까 서명진이가 어제 40분, 기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먼즈가 32분 18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양 팀 다 좀 수비에서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화력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KCC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와줄 것 같은데 언업이 좀 애매하거든요. 162.5가 잡히는 상황에서 모비스가 사실 되게 지공을 많이 씁니다. 템포가 진짜 느리거든요. 그래서 템포도 느리고 이제 야투도 터져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모비스가 막 50점대 아니면 60점 초중반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160이 넘어가는 기준점을 다득점을 가져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차라리 요거는 KCC 승이나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거슬리는 건 어느 번을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모비스의 지공, 그 다음에 이제 득점 기대값,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KB스타즈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경기 살펴볼게요. KB스타즈, 하나은행. 자, 홈팀 KB스타즈가 어제 우리은행과 경기가 있었죠. 우리은행과 경기가 있었고 66대 68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은행에 대한 야투가 평소 대비했을 때 잘 터져준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이 KB스타즈의 4쿼터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뭐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여전히 뭐 박지수와 허예인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희슬이라는 확실한 고점이 높은 스코어러가 존재한다는 점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도 이제 경기력이 유지가 되면서 백투백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만나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지마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슛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기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예린, 박소희, 뭐 고서영, 김시용까지 앞선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이제 뎁스 이게 강점이기는 한데 아쉬운 점은 뭐다? 실책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 외곽에서의 3점 라인에서의 야투 감각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점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비 옵션 자체가 뺏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KB 같은 경우에도 뭐 허은, 강희슬, 뭐 이채, 뭐 성수현, 사라 이런 친구들 앞선에서의 뎁스와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고 뺏는 수비가 강점인 팀이다 보니까 하나은행이 사실 이 실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골밑에서의 득점을 많이 가져가기에도 박지수가 가져가는 이런 골밑에서의 영향 능력 자체가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KB가 백투백 일정이라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KB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봐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KB 스타즈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가능성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농구 4가지 경기 다 살펴봤고요. 이제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구 넘어가 볼게요. 우리카드랑 대한항공 경기 볼게요. 우리카드, 대한항공. 고홍합디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이 매치업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연패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리에 대한 경기력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뭐 아라우주도 약간 기복이 있고 김지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번 시즌 되게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경기력이. A 장훈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만 이 우리카드가 뭐 셧아웃을 당하는 경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뭐 최소한 한 세트 내지 두 세트는 가져가고 있는데 이 근거가 되는 지표는 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우주라든지 알리라든지 뭐 서브가 조금 터져주는 세트는 한 세트 내지 두 세트는 꼭꼭 챙겨가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손보를 만나서 직전 손보를 만나서 3대1로 경기를 지고 왔고요. 저도 이때 당시에 사실 손해보험의 역배 가능성을 좀 잘 봐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항공에 대한 이 토스에 대한 퀄리티, 공격 세팅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정지석이 지금 이제 8주짜리, 8주짜리 부상이 당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리시브가 또 많이 흔들립니다. 블로킹에 대한 타이밍도 점점 잘 맞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러셀, 뭐 정한용, 뭐 임재영 활용한 공격에 대한 강점은 여전하지만 임동혁까지 활용한 공격에서의 강점은 여전하지만 떨어지는 세팅 효율이라든지 떨어지는 리시브 성공률, 그 다음에 블로킹에 대한 성공률까지 조금 리스크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고점을 찍고 얘네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석이 빠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 카드는 결국에 서브에서의 강점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항공이 일방적으로 1세트 잡고 2세트 잡고 3세트 잡고 끝내는 경기는 아니고 우카가 최소한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181.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승패 라인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갈게요. 자, 기업은행이랑 정관장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정관장. 자, 이 매치업은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고, 일단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사실 뭐 기업은행에 대한 삼각편대에 대한 이런 밸류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정관장의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자네테도 이제 빅토리아 데뷔했을 때 밸류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두 경기를 가져갔지만 뭐 공격에서도 안 좋았고 수비에서도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 특히나 공격에서는 두 게임 가져가면서 성공률이 27%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팀 전체적으로 허슬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실책에 대한 관리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팀 정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랑 뭐 공격 세팅이랑 그다음에 리시브에 대한 효율까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범실도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안정성에 있어서는 정관장 데뷔했을 때 기업은행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기업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5 마헨 아니면 181.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진행해 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으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도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가입들 해놓으시면 또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